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금요일입니다. 진짜 빨리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미국 국채 금리가 연일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왼쪽에 10년물 금리를 딱 봤을 때 4.0에서 고점을 다지나 싶더니 최근 들어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또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한번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총재가 또다시 매파적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은 12월 또 자이언트 스텝 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며 그 부분을 이렇게 국채와 그 다음에 증시가 하락하면서 선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다행인 거는 전 저점을 깨고 있지 않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기업의 실적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름 선방하는 기업들이 속속들이 등장해서 하락폭을 막아줬다고 하며 다만 그 와중에 조금 아쉬운 거는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만 좀 잘 나왔어도 조금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면서 6%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어제 우리나라 2차전지 주가 하락을 이끌었었죠. 참고로 지금 10년물은 왼쪽에 보다시피 4.239 여기까지 올랐고 그리고 2년물은 4.6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예상으로는 자이언트 스텝이 나온다면은 4.75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 여력이 분명 존재해 보이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증시 분위기는 조금 더 어두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분명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거는 또 두 가지가 되겠죠. 일단 첫 번째, 그냥 그대로 12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면은 그때는 이미 선반영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만약에 11월 달에 지표들이 나왔는데 잠깐만 꽤나 긍정적인데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이렇게 선반영한 부분 그거를 또 되돌리는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다음 달이 되어봐야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미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지금 위기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인 기회일까요? 아까 보시다시피 어제 테슬라는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 테슬라 실적이 많이 안 좋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테슬라의 실적이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재고에 대한 걱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다른 기업들의 재고가 많이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만든 만큼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테슬라도 이제부터 재고가 쌓이는 거 아니냐라는 엄청난 걱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바로 테슬라는 3분기에 36만 대를 생산했는데 34만 대를 인도를 했다고 하니까 잠깐만 야 그러면은 2만 대는 어디 갔어? 라는 걱정이 나온다는 거겠죠. 물론 테슬라에서는 물류가 원활하지 않아서 배송이 안 됐을 뿐 이미 주문자가 있어요 이렇게 밝혔으며 다만 테슬라가 공들인 시장 중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 지금 경제 전망이 조금 어두워지면서 그 와중에 GDP도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가 과연 중국에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머스크는 2030년까지 전 세계 12개의 공장을 지어서 연 2천만 대를 팔겠다 이러한 목표를 내세운 바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는 거겠죠. 자 참고로 2천만 대는 진짜 큰 숫자입니다. 현재 세계 자동차 시장 1위가 바로 도요타인데 이 도요타가 1년에 1000만 대를 판다고 해요. 그런데 그 두 배를 낸다는 거는 야 조금은 어렵지 않나 다른 기업들도 손가락 빨고 있지는 않을 텐데 라는 생각도 분명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앞으로 테슬라가 얼마나 전 세계를 잠식해 나갈 건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애플처럼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이 위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테슬라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오늘 선물이 빠졌습니다. 스냅 실적 또 최악. 2분기에도 스냅 쇼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도 쇼크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은 사실상 뒤처지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냅의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은 전년보다 좋았다고 하지만 주당 22센트의 손실을 냈다고 하며 작년에는 주당 5센트 손실이었으니까 손실이 줄어들기는커녕 4배나 확대가 되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스냅은 테슬라랑 비슷하네요. 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했지만 일단 시장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스냅은 시간에서 20% 넘게 급락하는 등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오늘 저녁에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그 부분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걸 봤을 때 야 근데 진짜 미국은 실적이 안 좋을 때마다 아니면 다른 악재가 있을 때마다 주가 부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죠. 자사주 매입을 진짜 많이 진행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7개월
연속 무역 적자 이어질 듯 오늘 10월 20일까지 수출입 현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역대급 무역 수지 적자를 완화해주던 수출마저 10월 들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하는데요. 10월 20일까지 한국 수출액이 약 324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작년이랑 비교하면 5.5%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374억 달러 수입을 하면서 무역 수지 적자를 또 기록한 걸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게 언제 끝나는가? 일단은 지금 낙관하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국제 원유 가스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당분간 무역 적자 기조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잡혀야지 우리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인플레 하면은 이 소식 빼놓을 수 없겠죠. 삼양식품 라면 가격 인상, 결국 마지막까지 버티던 삼양까지 라면 가격 인상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올해 주요 라면 제조업체 4사가 모두 가격 인상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얼마를 올려나 봤더니 다른 회사랑 비슷합니다. 인상률은 평균 9.7원, 그래서 대략 봉지당 70원에서 80원 정도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며,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다시피 이렇게 음식료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릴 때 그때부터는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 주가 수준을 보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오르는 흐름은 나타내지 않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 잘 버티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요즘 리츠가 최악이라고 합니다. 리츠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 들어 증시가 안 좋긴 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리츠가 안 좋은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의 매력은 사실 고배당이겠죠. 주가 상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주가 하락이 별로 없을 거다 이러한 기대감에 들어가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 금리가 기본 5%를 주면서 사실 리츠는 아무도 안 사는 주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RX 리츠 탑10 지수는 연일 신저가를 쓰고 있으며 최근 3개월간 하락이 무려 22%나 된다고 하죠. 한 개 지수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20%나 빠졌다고 하니까 매우 충격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리츠의 배당률이 8에서 9%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야 조금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분명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금리가 또 하락을 할 겁니다. 분명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된다면은 당연히 배당을 8에서 9% 주는 리츠의 매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지금 당장은 당연히 어렵겠지만 금리 상승이 딱 멈췄을 때 그때는 금리 하락을 보면서 한번 매수해보는 전략도 충분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음료가 대박을 냈다는 소식. 전세계 인구 4위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 음료가 잘 팔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쭉쭉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21년 기준 비탄산 음료 수입국의 2위가 한국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주인공이 누군가 봤더니 야 형이 여기서 왜 나와? 뽀로로 음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빙그레 바나나 우유, 웅진의 아침 햇살, 광동의 헛개차 등등 이런 제품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뽀로로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한 1,000원에서 1,500원 이 정도로 팔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이 20만원인가 30만원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충분히 비싼 음료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고급 음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음료, 이런 식의 인식이 바뀐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자면은 인도네시아 음료 시장은 당연히 인구가 많다 보니까 22년 기준 55조 달러로 추산이 되는 만큼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음료 산업이 계속 커진다는 거 당연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아이들 사이에서는 뽀로로 음료는 이미 국민 음료이고, 최근 3년간 바나나 우유는 수출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친구들도 모욕 후에 한 잔 딱 때리는 그 맛을 깨달았나 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 바나나 우유만 25개의 컨테이너를 들어왔다고 하며, 그런데 비슷한 음료를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사 제품이 저렴하게 유통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짝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또한 이러한 비탄산 음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종교적 이유로 술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지만 한류 영향으로 관량 소주의 인기도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K컬처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가수들이 유명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드라마가 유명해지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음식, 우리나라 술 이런 것들이 잘 팔릴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우크라 재건 TF 소식. 미국 상무부와 교통부 그리고 우크라이나 인프라부가 TF를 꾸려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을 위한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봤을 때는 야 이거 뭔가 전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신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 우크라 재건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으며, 그리고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인플레 우려도 빠르게 진정되면서 우리가 굳이 우크라 재건주를 투자하지 않더라도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겨울 전에 잘 마무리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찌라시
찌라시 멈춰. 최근 들어 증시에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불안이 커져감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찌라시 단속반을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어제 공부했던 PF 관련 내용이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그분들도 이제 어떤 찌라시 뭐뭐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에 속지 마시고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러한 소식 뒤에는 공매도 세력이 있을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PF 불안 이거를 계속 가져가 될까요? 그런데 그 안에서 대형 건설사가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발 걱정이 조금씩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증권주가 빠지고 특히 건설주가 크게 빠지는 모습을 오전에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어제 공부했던 대로 중소형 건설사는 조금 걱정이 될 수 있으나 대형 건설사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닐까 이러한 의견 충분히 낼 수 있겠죠. 그리고 건설주들이 쭉쭉 랠리를 하는 그런 고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터진 게 아니라 이미 주가는 하락할 만큼 하락한 상황에서 터졌기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과매도는 아닐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김들 건설주가 만약에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한다면 탄탄한 건설주는 어떤 게 있는지 대형 건설주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SPC 불매 주가 영향은 최근 SPC 사고로 인해서 불매 운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영향이 얼마나 클지는 우린 모르겠지만 일단 왼쪽의 차트를 보니까 최근 들어 쭉쭉쭉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증시가 안 좋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충분히 불매 운동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SK증권에서는 이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실적은 매우 뛰어난 기업이니까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포켓몬빵의 힘이 강력하고 아직도 월간 포켓몬빵이 130억 원의 매출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매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년에도 베이커리, 휴게소 사업 등이 성장하면서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과연 SPC 3립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혹시 기름들 샤인머스켓 최근에 드셔보셨나요? 그런데 요즘 샤인머스켓을 먹으면 조금 케바케인 게 있습니다. 먹으면 물맛이 나는 친구들이 있죠. 뭔가 너무 오래됐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 그 맛.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샤인머스켓 재배 농가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샤인머스켓을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사람들은 이미 다 먹었기 때문에 샤인머스켓이 시장에 넘치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내보내려고 하려다 보니 저품질의 샤인머스켓을 조기에 수확해서 파는 경우가 종종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었는데 야, 이거 맛이 좀 이상한데 너무 맹탕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마도 조금 빨리 수확한 샤인머스켓 아니겠는가 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샤인머스켓, 달달한 샤인머스켓을 어떻게 고르나 봤더니 송이 좋고 그 다음에 알이 크다고 이런 걸 그냥 사지 말고 색깔을 보라고 합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왼쪽은 완전 청포도 색깔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뭔가 노르스름한 그런 느낌이 들죠. 이 두 개 중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왼쪽이 더 맛있지 않겠나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반대인 노란 색깔 그러니까 망고빛이 살짝 나는 이런 게 맛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분들 혹시나 샤인머스켓 살 일이 있다면 색깔이 약간 노란빛을 띠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중국도 돼지 인플레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돼지 없이 못 사는 중국인들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중국인들이 최근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돼지 가격이 전년 대비 40%나 올랐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중국 당국은 돼지고기 비축분을 풀고 있다고 하며 그래서 중국에서는 피그플레이션 이러한 단어가 있을 정도로 물가에 돼지고기 가격이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현재 걱정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CPI는 어떤가 봤더니 최근 2.7, 2.5, 2.8%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유럽이 봤을 때는 야 진짜 선녀다 이러한 물가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와중에 식품 물가 상승률이 8.5%나 올랐다고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혹시나 이게 더 커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중국 당국은 돼지고기 비축분을 푸는 등 물가 잡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나라 한번 봤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나라 볼까요? 옆 나라 일본의 물가는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본의 물가는 안 오르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한국보다 더 싼 나라가 일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최근 31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 수치는 바로 3.0. 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둘 다 선녀인 걸 볼 수 있네요. 그렇다면 31년 만에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엔저와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3%가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는 백엔 스시집 이런 곳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있으며 디플레의 나라라고 불린 일본이 이제는 인플레를 맛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왼쪽에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일본은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 나라 일본이 금리를 올릴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관심 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세계 최대 양극재 공장이 완성이 되었다는 소식. 에코프로와 삼성 SDI가 손을 잡고 세계 최대 규모 양극재 생산 공장을 준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SDI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리고 둘이서 손을 잡았으니까 당연히 모든 양극 소재는 SDI한테 납품할 계획이라고 하며 내년 1분기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야 진짜 머리 깨져도 2차 전지라더니 역시 2차 전지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증시가 안 좋은데 2차 전지 기업은 그나마 잘 버티고 오히려 신고가를 내는 기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영국의 트러스 총리 결국은 떠나갔다고 합니다. 취임한 지 44일 된 트러스 총리가 결국 사임을 했다고 하는데요.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많았는데 결국 10월도 못 넘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가 분석했을 때는 사실 이미 3주 전 금융시장 발작이 나올 때 정해진 것이라고 한데요. 시장이 신속하게 트러스 총리의 감세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리며 트러스의 신뢰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한 해외 투자자가 영국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니까 책임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제 유럽 증시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증시가 상승 마감했는데 과연 이게 며칠 갈지 이제는 증시가 또 안정이 될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공부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 저기를 쓴 기리분들 덕분에 내일 기은사 촬영 한번 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아마도 다음 주에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